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두 물체를 접촉시켜 가지고 열평형 상태를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얘가 A의 물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원래 온도가 낮았다가 열평형 되면서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온도가 낮은 물체죠. 그러니까 온도는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거니까 열은 사실 B에서 A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비열하고 연용량에 대한 식은 이렇게 정해지죠. 여기 기역은 그렇고 니은은 비열하고 연용량이 C는 스몰 c, 스몰 m. 여기 얘가 연용량이고 얘 스몰 c가 비열이죠. 그리고 얘는 질량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CA를 본다면 일단 질량은 A가 B의 3배라고 그랬으니까 A하고 B하고 비교해 보면은 질량이 3배, 얘는 질량이 1배가 되죠. 연용량은 A가 B의 6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용량은 A가 B의 6배니까 얘가 6, 연용량 라지 C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C가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연용량은 뭘로 정해지는 거냐면 질량 곱하기 비열이니까 얘가 비열은 B보다 C가 2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2개 곱해서 6배가 되니까. 그러면은 사실 비열은 A가 B의 2배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죠. 주고받는 열은 Q는 Cm 델타 T가 되고 Cm은 라지 C가 되니까 C 델타 연용량 곱하기 시간의 곱이에요. 그러면은 A가 받는 열량이나 B가 내보내는 열량이 결국 같기 때문에 열량을 구해 보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 같은 경우에는 6C 그다음에 델타 T 그리고 Q B가 내보내는 열량은 C의 델타 T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두 개의 값이 같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얘랑 같으니까 결국 델타 T1하고 델타 T2를 비교했을 때 얘가 6배 정도 더 온도가 올라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얘의 온도 변화는 얼마가 되냐면 얘가 한 10도씨 정도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B의 온도 변화는 몇 도가 돼야 되냐면 6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60도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90도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니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하고 나의 이상기체가 같은 수만큼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폐된 상태라고 했고요. 동일한 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동일한 추가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는 가하고 나가 압력이 같다는 얘기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 같은 경우는 P1, P2라면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고 부피를 비교해 보면 V1하고 V2랑 비교해 보면 V1의 부피가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온도는 어떨까요? T1하고 T2.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엄청 그 가열을 해가지고 얘의 부피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T1, T2가 이렇게 부피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내부 에너지가 하나 더 있어요. 내부 에너지는 사실 온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도 델타 U2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U1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알려보면 압력은 가하 나에서보다 작다. 압력은 가에서 작다. 근데 같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온도는 가에서가 낮다. 가에서가 낮다 그랬는데 오히려 온도는 가에서가 크죠.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크다.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크다. 이게 맞으니까 디귿만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거는 어떤 과정이냐면은 이 금속을 물에 끓여가지고 온도를 올린 다음에 금속을 직접 가열하면 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측정하면서 금속의 온도를 같이 측정하는 거야. 이 전체가 열평형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를 집어넣으면은 원래 얘가 이제 뜨거우니까 이 담겨 있는 찬물이 온도가 올라가고 금속은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금속이 내보내는 열, 그 다음에 찬물이 받아들인 열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서 금속의 비열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씩 읽어보면서 숫자를 표시해 가면서 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금속 A의 질량이 스몰 m이라고 그랬고 물의 질량이 M1이라고 했어요. 라지 M1 이거를 가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끓인 물의 온도가 여기 온도계 T1이에요. T1.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 질량 M1인데 온도가 이제 T1이 됐겠죠. 그리고 원래 찬물의 온도는 T2가 됐고 찬물의 질량이 M2가 돼요. 얘가 나중에 이제 열평형 상태에 이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T3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으로 갈게요. M1은 A의 비열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할 필요가 없는 물리량이다. 그렇죠. 얘는 이 M1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사실 이 가열을 해가지고 금속을 T1이라는 온도로 가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물이나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금속이 잠길 정도의 물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뭐 얘는 필요 없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과정 3에서 T3는 열량계 속의 물과 A가 열평형을 이루는 온도이다. 맞죠? 열평형을 이루는 온도이죠. 열량계 속의 물과 A가 열평을 이루는 온도. 그래야지 되죠. T3는. 그다음에 A가 이를 열량은 물의 비열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같이 계산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가 잃어버린 열량을 구하게 되면 금속의 비열 CA, 금속의 질량 스몰 m, 그리고 금속은 원래 T1의 온도에서 T3로 이렇게 온도가 낮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얻은 열량은 물의 비열에다가 물의 질량이 얼마였냐면 라지 M2고 물의 온도는 사실 T2에서 T3로 갔지만 T3가 더 큰 온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같은 거죠. 잃은 열량하고 물이 얻은 열량하고 결국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잃어버린 열량이 곧 물이 얻은 열량이니까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